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중에서 1학년 세특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국어 과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과목 1학년 거 맨 첫 문장에 이제 "교사와 눈을 마주치며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요런 내용이 있잖아요. 요런 학습 태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어디서는 '아 이거를 모든 학생에게 써 주는 내용이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편으로 '그래도 이런 내용이 있어야 좀 어느 정도 학업 태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다.' 하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는데, 좀 둘 중에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는? 생각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실제로 다른 선생님분들이 어떻게 써 주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써져 있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도 학급에서 특히 제가 선생님의 눈을 열심히 마주치면서 수업을 잘 듣긴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써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대학 측에서 요런 서술을 봤을 때 좀 '아 다 써 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도 '아 어느 정도 학습을 열심히 한 학생이구나.' 하고 인상을 받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 모두에게 써준 내용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좀 어떤 식의 서술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생 입장에서 제가 노력했던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열심히 쳐다보면서 수업을 들었던 것이랑 수업 끝나고 남는 자투리 시간에 종종 가서 선생님께 수업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좀 자주 질문을 하려고 노력했던 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아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노력을 하면 학업 태도에 대한 이런 네. 문장들이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요런 거군요. 네. 제가 생각하는 제가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정도인 것. 그럼 보면 국어 활동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뭐 컴퓨터 공학 관련 내용이 딱히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일부러 좀 교과 쪽에 집중하려고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좀 끼워 넣을 부분이 애매했던 건가요? 끼워 넣을 부분이 애매하기도 했고, 이렇게 애매할 때는 저는 보통 교과 자체 내용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너무 컴공컴공하기보다는 그때 수업 내용에 좀 충실하려고 했다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수학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교과 부장을 맡았어요. 교과 부장을 맡았던 이유가 있나요? 우선 교과 부장을 맡으면 선생님께서 조금 더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교과 부장으로 활동했던 게 생기부나 세특에 실제로 좀 도움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교과 부장으로서 선생님의 심부름을 많이 하면서 선생님과 대화도 하고 질문도 많이 하면서 선생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데는 도움이 확실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후배들한테는 네. "교과 부장을 최대한 많이 맡아라." 이렇게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긴 하죠. 왜냐면 선생님께서도 교과부장이라고 엄청 많은 일을 시키시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꼭 교과부장을 해야 되는 건 또 아니라고도 생각합니다. 교과부장을 안 해도 선생님과 이렇게 자주 질문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선생님 눈에 띄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네, 그 하면 좋지만. 필수는 아닌 걸로. 네. 그 수학 교과의 세특을 봤을 때 사실 탐구의 깊이가 전반적으로 막 엄청나게 깊어 보인다거나 하지는 음, 않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요런 부분이 좀 아쉽지는 않아요? 네. 저는 그래도 1 학년 때 할 수 있었던 지식의 한계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1 학년에서 3 학년으로 넘어갈수록 점점 더 탐구의 깊이가 음. 깊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여준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1 학년 때는 요게 쪼끔 너무 깊진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네. 이런저런 소스를 깔아 두는 게 좋다, 네네. 요런 걸까요? 네. 제가 그런 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 의도치 음. 않게 그렇게 하면서 뒤로 갈수록 점점 더 탐구 깊이가 깊어졌기 때문에, 네, 그런 음. 부분에서 좀 성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집합과 함수의 원리를 주제로 선택을 했었는데, 요것도 프로그래밍이랑 연관을 지으려고 의도적으로 선택을 했던 걸까요? 네. 이거를 의도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정보 시간에 마침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었는데 거기도 함수랑 집합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네. 이 단어가 수학에서도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랑 집합이 수학에서 쓰이는 집합과 어떤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확실히 교과 내용에서 배운 걸 좀 네. 융합하려고 했군요. 네. 그럼 다음으로 영어 세특을 살펴볼 건데, 컴퓨터의 교육적 활용이라는 영어 지문을
받고 뭐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근데 "컴퓨터를 이용해야만 할 수 있는 독창적인 교육 방식에 대해 추가 연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는데 실제로 좀 더 알아보기도 했나요? 아니요. 솔직히 말하자면 하진 않습니다. 요런 식으로 좀 추가 연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뭐 소감을 밝힌 요런 내용들이 생기부에 종종 보이잖아요. 꼭 직급 네. 생기부가 아니더라도. 근데 네. 고런 내용은 그래도 '아 이 친구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그래도 '이게 실질적으로 탐구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나요? 아무래도 실질적인 탐구로 이어지는 게 더 훨씬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3 학년 공학 시간에 했던 활동이 이거랑 연관되는 활동이 있네요. 어떤 네. 활동일까요? 생기부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제가 공학 시간에 했던 활동 중에 어떤 그 메타버스 게임 프로그램을 어떻게 프로그램 교육 코딩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만든 게 있었는데 그게 생기부에 지금 들어가지는 않았네요. 근데 아 어쨌든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다음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 학년 때는 좀 그런 걸 생각을 못하고 막 "계획했다, 계획했다." 이런 식으로 쓰긴 했는데 웬만하면 계획할 때는 다음 이 계획했던 활동을 언제 할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쓰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제 공수표를 날리듯이 네. '이거 네. 해야겠다.' 하지 말고 네. 그다음에 한국사 채택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보면 한국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의 역사에 대한 탐구 주제를 선정을 했어요. 요런 탐구 아이디어는 혹시 어떻게 얻을 수 있었나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조금 억지로 진로랑 엮으려고 선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사실 제가 명확하게 원하는 진로는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사한 거는 한국 컴퓨터 하드웨어 발전의 역사를 조사한 내용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보다 한국 소프트웨어 개발의 역사에 대해서 조사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키워드로 엮었지만 쪼끔 더 음. 연결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다. 네네. 네. 그래도 최대한으로 엮으려고 했네요. 그다음으로 통합사회 세특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사실 통합사회 쪽에서도 인공지능이나 컴공 쪽 세특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뭐 사회 정의 차원에서 IT 인프라 구축하고 싶다 요 정도 말고는. 그래서 요것도 억지로 안 엮으려고 이제 자연스럽게 좀 쓴 걸까요? 네. 근데 그래도 쪼끔 억지로 엮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IT 인프라를 구축하여 삶의 질서에 기여한다? 이거는 너무 제가 생각해도 조금 오버한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요. 꽤 자연스러워요 그래도. 그래요? 네. 요거 가지고 이제 전부 다 썼으면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요 정도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다음으로 통합과학 세특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첫 문장에 이제 "생각이 깊고 항상 솔선수범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좀 어떤 면모가 이런 평가를 좀 자아낼 수 있었다라고 진단을 해요? 제가 통합과학 시간에는 특히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음.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 전에 있는 잠깐 쉬는 그런 짜투리 시간에 선생님께 가서 그날 당일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일부러 하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께서도 '아 이 친구가 좀 이렇게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선생님께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하려는 학생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 통찰력이 뛰어나고 학습한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등의 내용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질문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아 너무 뻔한 내용이나 "안 들어서 그러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쪼끔 수준이 있는 질문을 해서 그렇게 파악을 하셨을 것 같나요? 네. 확실히 적극적으로 좀 질문하고 찾아뵙고 이런 게 중요하기는 하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과학탐구 실험 세특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주제로 인포그래픽을 작성을 했는데 사실 인포그래픽 작성이라는 활동이 막 그렇게 엄청난 품이 들어가는 활동은 아니잖아요. 요것도 좀 간단한 활동이었나요? 네. 이것도 그냥 수행 평가로 정해진 대로 진행하는 활동이었고요. 이때 탄소 퍼식 기술이나 다른 활동들도 전체적으로 다 제가 직접 기획했다기보단 그냥 정해진 대로 따라가는 그런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뭐 주도적으로 기획한 활동까지는 없고
네. 그러면 정보 세특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프로그래밍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좀 연결을 탐구하고자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요 세특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진 않거든요. 그럼 이거는 선생님께서 그냥 뭐 정보 도우미도 했고 정보 쪽을 잘하는 학생이라 그냥 작성해 주신 느낌일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보도 예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는 내용은 근데 프로그래밍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다. 요거는 어떻게 선생님께서 좀 아셨을까요? 제가 정보 도우미를 맡고 있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많이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코딩적인 지도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여러 가지 정보 선생님께서 주최하시는 그런 정보 올림피아드라든지 이런 활동에도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컴퓨팅 기술 보고서 활동 중에서 피지컬 컴퓨팅을 탐구를 했잖아요. 네. 요 주제는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고른 건가? 그냥 조사를 하다가 나온 주제 중에 하나를 했습니다. 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단원들을 좀 훑다가 네. 흥미가 가는 개념 같은 걸 조사하다 보니 피지컬 컴퓨팅을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실제로 흥미가 있어서 탐구를 좀 했었군요. 그럼 요거를 탐구를 하고 나서 좀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됐다거나 뭐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됐다 요런 부분이 있어요? 당시에 피지컬 컴퓨팅을 조사할 때는 이게 그렇게 큰 흥미는 없었는데 제가 이후에 2 학년 때, 3 학년 때 한 활동들이 다 피지컬 컴퓨팅이랑 연관이 있다는 거를 어느 순간 그쵸. 예를 들면 예 예를 들면 아두이노라든지 아두이노 같은 경우도 그 장치를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게끔 하는 그런 장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피지컬 컴퓨팅이 되게 저의 진로 활동에 도움이 많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거랑 관련해서 저랑 얘기를 했던 기억이 네. 살짝 납니다. 그다음에 개인 세특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하게 전쟁 속 드론이라는 걸 탐구 주제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아 전자연속 드론은 제가 정한 탐구 주제는 아니고요. 네. 그때 수업을 하시는 강사분께서 와서 아. 수업을 하셨던 주제입니다. 그러면 뭐 탐구함, 수사 기법 이런 것도 탐구함 이런 거는 강연의 내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 수사 기법까지는 헬리 시스템 확률까지는 거기서 제가 배웠던 내용이고 그 네. 뒤에 나오는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이나 순회 세일즈맨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탐구한 부분입니다. 네. 추가 탐구를 했는데 뭐 어떤 점에 좀 추가 탐구를 하고 싶었어요? 어떤 점 때문에? 그때 수업을 다 듣고 자기가 느낀 점이나 추가로 탐구한 거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때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던 궁금증이나 이런 거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주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알고리즘이라는 키워드 때문이구나 보니까. 음. 시간 경로 알고리즘이라는 게 흥미가 가서. 그렇네요. 근데 추가 탐구 시간에 이제 전자기 유도 실험 관련 탐구도 했거든요. 네. 요거는 어쩌다가 탐구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이제 어떤 전자기도 장치를 만들어서 그 장치를 움직이면은 불빛이 나게끔 하는 그런 활동이 있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실패를 했거든요. 불빛이 네. 나오지 않았는데 그거를 그 이유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친구들과 좀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런 주제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교과 과정에서 했었군요, 이거를.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아 뭐 교재 측에서는 사실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이거가 안 들어간 걸까요? 이 전자기 유도 관련이요. 네. 아 어떤 수업 시간에 했는지 기억나요? 이 시간에 한 거예요. 이 교과 음. 융합 자율과는 이게 그 강사분들께서 오셔서 수업해 주신 시간이 있었고 저희가 아. 따로 탐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 그 시간에 진행했어요. 그럼 그 추가 탐구 시간에 전자기 유도 실험하고 '아 왜 실패했지.' 요렇게 간 거군요. 네. 그러면 마지막에 기초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본인이 진로와 연계하는 활동을 계획함이라는 내용이 간단하게 들어가 있는데 요건 뭐예요? 아 이것도 그냥 진로에서 시켜서 했던 활동의 일환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만약에 인적성 면접에서 막 질문 들어왔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했던 프로그래밍 활동 중에 하나를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아. 생각하면서 예. 제가 이런 거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학습해서 이런 활동도 했습니다. 계획을 해서 '아 실제로 실행한 게 이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면접 훈련을 잘 한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체능에 대해서도 예체능 세특도 간단하게 물어볼 건데 체육 세특을 먼저 볼게요. 이제 "멀리 뛰기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했다." 요런 내용이 있는데 뭐 실제로 좀 운동 수행을 할 때 과학적 원리를 좀 이해하려고 했었어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로 '아 탐구해 봐야겠다.' 요 정도? 네. 네. 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럼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예체능 세특에 네 2 학년 세특으로 좀 넘어올게요. 2 학년 세특 중에 제일 먼저 독서 세특이 있잖아요. 이제 패놉티콘이 아마 지문에 나와 있을 텐데 전자 패놉티콘으로 관심을 확장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좀 확장을 하게 된 거예요? 독서 지문에서 나오는 패노티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글을 쓰는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글을 쓰기 위해 패노티콘이라는 개념에 대해 조사하다 보니까 현대 사회의 전자 감시 체계를 전자 패널과 관련해서 전자 패노티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저의 진로랑도 맞고 하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서 글을 쓰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진로랑 연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네. 전자 패놉티콘을 탐구하면서 뭐 배우게 된 점이라거나 실제로 쪼끔 진로랑 연계하려고 했을 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제 패널티콘이라는 것이 뭐 기술이 네. 부정적으로 영향일 수 네. 있으니까. 네. 전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측면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나왔던 먼지 온 미래랑도 좀 맥락이 비슷한데 이런 기술들이 윤리적인 면으로는 어떻게 쓰여야 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 생각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영향 이런 거랑 조금 키워드가 겹치는군요. 네. 그다음에 문학 세특은 언급할 게 그렇게 크게는 없는 것 같고 네. 수학 원을 보면 여기도 수학 멘토 역할을 했군요. 근데 요것도 아까 우리가 얘기한 어느 정도 보편적인 멘토 멘티 역할이었다 요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아요. 아 보통 이제 교과 시간에 하는 건 그러니까. 그러면 그다음으로 "프로그래머 수학으로 생각하라." 요런 책을 읽었는데 이거를 정보 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이랑 연관지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이것도 사실은 선생님께서 수행 평가로 하시는 활동의 일환으로 한 거고 그 책으로 제가 흥미 있는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수학 책을 선정한 건데요. 솔직히 이 책에서는 그렇게 크게 깊은 탐구 주제를 뽑아낼 만한 게 없어서 그냥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비평한 데에서 그쳤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고 예. 네 정보 과목에서 뭐 이진법이나 요런 키워드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요렇게 연관지었다라고 썼다고 보면 될까요? 네. 머신러닝 수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이 좀 아쉬웠다 요런 좀 아쉬운 내용이 있긴 하네요. 네. 그래서 좀 간단하게 탐구를 한 거였고 그럼 넘어가서 수학 2를 볼 건데요. 여기서는 알고리즘 시간 복잡도에 사용되는 함수의 극한을 주제로 탐구를 했는데 요것도 스스로 기획을 했던 탐구 활동이에요? 이거는 제가 스스로 기획을 했던 탐구 활동입니다. 근데 이것도 깊은 탐구는 아니었던 게 그냥 개념과 예시를 조금 조사하는 데서 그쳤던 활동 깊은 탐구는 음. 아닙니다. 그러면 요 활동을 보고 대학에서 어떤 학생이라고 좀 평가를 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 활동은 별로 높게 평가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음. 자기 진로랑 관련돼서 검색 조사를 몇 번 해본 정도? 스스로도 그렇게까지 공은 안 들였나 보군요. 네. 네 영어 원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이랑 뭐 연결을 짓는다기보다 학업 태도, 교과 활동 이쪽이 중심인 것 같고 영어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래밍 관련 자료를 접할 때마다 영문 보고서로 작성해서 내용을 정리했다 요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세특에는 사실 관련 사항이 많이 없어요. 그 마지막 쪽에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 실제로 별다른 활동을 안 했던 거예요? 아니면 분량 때문에 기록이 좀 안 됐던 거예요? 제가 영어 학습 방식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프로그래밍 관련 이제 정보를 탐색하면서 영어로 된 정보를 많이 찾고 그런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영어를 학습한다라는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영문 보고서로 작성한다는 어디서 나온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약간 디벨롭을 해 주셨나 보네요. 아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뭐 보고서를 제출했다거나 하지는 않았던 거군요. 네. 아 이해가 됐습니다. 물리학 원 시간에 발전기와 전자석을 이용해서 전자석 근의 소형물 만들기라는 탐구를 했던 게 좀 중점적으로 기록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요것도 좀 의미가 있었던 탐구인가요?
이제 이것도 수행 평가의 일환이긴 했지만 전자석 근해 조형물이라는 것 자체는 저희 무덤에서 직접 이거 자체 주제를 정해 가지고 제작을 한 활동이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전자기 유도를 사용한 장치를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장치를 디자인하고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리학 원 시간에는 요게 좀 중점적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다른 활동이 뭐 안 들어가서 아쉽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었어요? 네. 물리는 쪼끔 생각보다 제가 물리를 좋아하는 거에 비해서는 물리학에서는 이런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건 쪼금 아쉽긴 합니다. 그러면 넣을 수 있었다면 좀 더 교과 개념에서 심화된 거 탐구를 좀 더 넣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제가 물리2에서는 물리 엔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주긴 음. 했습니다. 맞아요. 네. 물 원에는 이제 교과 수업에 조금 더 집중한 느낌인데 다시 혹시 돌아갈 수 있다면 뭐 물리 엔진이나 뭐 물리학 계산기를 더 심화해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더 진로랑 연계된 비교과도 넣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교과를 심화할 것 같아요? 그래도 물리1에서 못했던 부분을 물2에서 많이 보완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좀 지금도 충분히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성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으니까 네. 더 좋은 걸로. 화학 원도 제가 봤을 때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 느낌인데 화학 원 탐구 중에서 뭐 이 세특은 좀 만족스럽게 쓰였다거나 뭐 이 탐구는 열심히 했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최신 주기율표 표기법에 대해서 주기율표에서 원자량 표기법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단순 조사긴 했지만 네. 그래도 나름 조금 관심을 갖고 깊이 조사한 주제거든요. 그 교과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조금 거기서 조금 더 심화해서 제가 최신 논문 같은 것을 찾아보면서 조금 조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실험을 했다, 학습 태도가 이렇다를 넘어서 아 교과 내용에서 내가 이게 궁금하다 해서 심화했던 활동으로서 의미가 있다. 요런 네. 느낌인가요? 그럼 만족스럽게 세특이 기재됐다고 생각해요? 네. 이 정도면은 네 만족스럽죠. 만족스럽죠.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했다가 나와 있긴 하니까.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생명과학 원에 대해서도 세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머신러닝을 통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기법을 적용해서 자연 선택 및 진화의 원리를 탐구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탐구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을 수 있었어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게 된 계기는 전부 인공지능 기초에서 배운 그 음. 프로그램에서부터 온 거고요. 네. 그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배울 때 제일 첫 번째 예제로 붓꽃이라는 꽃의 아. 세부 종을 분류하는 그런 모델을 예제로서 배우는데요. 그 활동을 하면서 생명과학 시간에 배웠던 다양한 핀치 종에 대한 내용이 떠올라서 '이것을 핀치 종 분류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전을 시켰군요. 네. 이것도 인공지능 거기서 배운 개념과 생명과학을 융합한 거죠. 세특 보면 이제 네. 봤겠지만 선생님이 감동할 정도의 발표였다고 나와 있는데 발표 준비에 좀 많은 공을 좀 들였어요? 네. 공을 좀 많이 들이기도 했고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발표를 시키셨는데 그 반에서 발표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 가지고 좋아하셨거든요. 했는데 그래서 또 잘했으니까. 네.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기도 했고 여기에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머신러닝으로 핀칫의 종을 분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연도별로 종별로 부리의 길이나 두께가 조금 달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런 현상들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뉴스 기사를 찾아본다든지 실제로 연구 결과로 핀칫의 이 부리가 어떻게 변화했다든지 어떤 사건으로 인해 어떤 핀칫 종의 수가 줄어들었고 그런 것까지 조금 더 깊이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음.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가적으로 고생을 더 한 부분도 있는데 왜 세특에는 고런 부분이 안 담겼을까요? 그건 조금 아쉽네요. 그나마 불이 특성과 환경적 유인 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하며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진짜 자세하게는 적히지 않은 것 같아요. 뒤에를 살짝 줄이고 그게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고생한 거만큼 세특이 쪼끔 만족스럽게 기록됐다고 생각을 하나요? 그거 빼고는? 네네. 일단 감동을 받으셨다고 써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네. 예. 그게 딱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이제 이 정도 워딩이 들어가면 '아 이건 진짜구나.' 싶은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다음으로 일본어 세특을 볼 건데 한일 정보통신 산업 분야를 좀 비교 조사를 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좀 주제를 선정을 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일본
쪽 관련 비즈니스 관련 일을 하시는데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 일본과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개발 성격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네. 일본은 소프트웨어를 하나를 출시를 할 때 모든 것이 좀 완벽하게 해서 출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 속도가 좀 느린 편이고, 한국은 일단 출시하고서 천천히 그런 오류를 음. 고쳐 나가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 좀 빠르지만 오류나 이런 것들이 많다. 그런 개발 면에 있어서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면서 좀 얻게 된 소스군요. 네. 배운이죠. 논외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어를 좀 잘하는 건가요? 그럴 수 네. 일본어 성적이 엄청 좋아서 네. 그다음으로 개인 세특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수학과 과학으로 탐구하는 전형평가 암호를 주제로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강사분들께서 아. 진행하신 수업 주제였어요. 아 그랬구나. 네. 요것도 전반적으로 그러면 강연에서 좀 설정돼 있던 목차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뭐 강연 그대로 내용이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모델링, 수학적 모델링 이거는 알고리즘이랑도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SIR 모델 이런 거는 좀 알고리즘이나 뭐 예를 들면 코비드 요런 데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보편적으로 탐구하는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좀 보편적으로 들어갈 수만은 없으니까 나만의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있을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쉽게도 제가 좀 그렇게 깊이 탐구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SIR 모델이 심화 탐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음. 요거는 그냥 써 주신 걸까요? 탐구는 주도적으로 했지만 그렇게 깊이 하진 않았다. 심화 탐구 말고 SIR 네. 모델이 탐구를 네. 조사까지만 해 봤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딥한 탐구는 아니었다. 기하 세특을 보려고 하는데요. 기하 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준으로 진로 연계보다는 교과 중심 탐구에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있을까요?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조금 프로그래밍이랑 연관을 지으려고 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어떻게 벡터의 얘를 내적이 게임 네. 프로그래밍에 활용되는 사례 말고 어떤 네. 식으로 연관을 좀 지을 수 있었을까요? 한 위의 절반 정도는 그냥 선생님께서 수업 이렇게 이렇게 들었다 정도 내용 기재해 주신 것 같고, 네. 하원 곡선 암호화 알고리즘이라든지 네. 네 이것도 제 진로랑 좀 연관이 있는 부분이고, 벡터 내적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깊이 조사를 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선생님께서 분량을 좀 적게 적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한 거에 비해서.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타워 네. 곡선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탐구해 보고 싶다는 포부가 드러난 거잖아요, 했다기보다는. 네. 그래서 실제로 한 건 아니죠? 타원 곡선의 기하학적 성질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네네네. 네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고리즘 자체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를 수행 평가에서 다 쓸 수는 없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 쓰고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실제로 좀 했던 활동은 좀 딥하게 한 거는 벡터의 내적이 게임 프로그래밍에 활용되는 사례인 거잖아요. 네. 요거는 그럼 아쉽게도 왜 분량 때문에 좀 못 들어간 걸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활동이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조사한 건데 그 예시를 조금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직접 종이에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세하게 보고서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세특이 쪼끔 더 발전이 될 수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실제 코딩으로 뭔가 비슷한 엔진, 그러니까 실제 파이썬으로 3D 아니 이제 2차원 평면상에다가 한번 구현을 해 봤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블록 코딩 같은 간단한 툴로라도 이 벡터 내적으로 방향 판별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구현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시간만 있었다면. 시간만 있었다면. 그러면 서술이 쪼끔 자세하진 않은 편이잖아요, 벡터의 내적이 게임 프로그래밍에 활용되는 사례가. 그럼 요거는 뭐 더 발전시킬 여지도 있기도 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기재한 거에 비해서 세특도 살짝 아쉬웠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초 세특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뭐 독서 후 기분 변화를 예측하는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주제로 선정한 계기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 기초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배웠고, 그거를 가지고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고 직접 자기만의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보는 그런 수행 평가였는데, 거기서 제가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셋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성별 나이 독서 시간 요게 좀 구하기가 쉬운 데이터였어요? 네. 그래서 음. 제가 직접 수집한 건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이터가 좀 더 접근 가능했다라고 하면 주제가 바뀔 가능성도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뒤에 3 학년 과목에서는 제가 네. 직접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한 흔적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 데이터 가지고 기분 변화는 어떻게 예측을 해요? 아 이거는 기분 변화라고 소술이 되는데 그냥 만족했다 아니면 그냥 그랬다 불만족이다 이런 식의 데이터였던 것 같아요. 아 만족도 난 데이터를 썼구나. 네. 기본 변화라고 써져 있겠는데. 이거를 쪼끔 더 한층 더 해석을 해서 써 주신 거군요, 기분 변화를 하는. 요거 프로젝트 하면서 뭐 배웠던 부분이나 도움이 됐던 부분은 있었어요? 인공지능 기초가 아무래도 저의 이 뒤에 2 학년, 3 학년 모든 탐구 활동에 있어서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수업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음. 배웠던 그 머신러닝 모델 만들기 프로그램이 다른 과목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밑발판이 되어 줬고 그걸 가지고 굉장히 제가 잘 써 먹었기 때문에 이런 독서 시간 성별 가지고서 만족도를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험에서 어떤 pH나 정화 시간에 따라 정화 효율을 예측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문제의 번호나 문제 유형에 따라서 정답 번호를 예측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등등등 네. 굉장히 다른 과목과 연계하고 활용할 그런 여지가 많은 프로그램이라서 음. 네 저희 융합 탐구에 제일 도움 많이 준 수업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과목에서 배운 내용이나 프로젝트 하면서 배운 개념들이 다른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많이 도움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또 가능하면 공동교육과정 수강 요런 거를 추천을 했구만요. 네. 마지막으로 3 학년 세특으로 넘어가 볼게요. 언어와 매체 세특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데 보면 의문 변동 문제 해결을 넘어서 규칙을 체계화해 자동 분석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컴퓨터 공학적 관점에서의 탐구를 심화 과제로 자기주도적으로 선정을 했어요. 이 과제는 좀 어떤 아이디어로 선정을 할 수 있었어요? 언어와 매체에서 배웠던 개념 중에서 제가 제일 흥미롭게 배웠던 개념이 의문 변동인데요. 음. 실제로 한글로 쓰는 단어 그대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실제 발음할 때는 된소리 내기라든지 비음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음운 변동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이 전부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규칙들을 전부 컴퓨터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 단어나 넣으면 그 단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전부 분석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시뮬레이션에서 결과를 좀 얻고 요런 프로그램을 실제로 좀 유익하게 활용을 해 보기도 했나요? 실제로 뭐 활용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일단 만들어 놓고서 의의를 생각한 게 좀 큰데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처음 학습할 때는 그런 음운 변동 규칙이 낯설고 음.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언어와 매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음운 변동이 좀 어려운 단어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런 음운 변동을 체계적으로 딱딱 분석해 주는 프로그램이 학습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좀 더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널리 생각을 해 봤군요. 네. 예. 저 말한 것처럼 이제 예문 이런 게 부족해서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미적분 세특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최적화 기법인 경사하강법의 원리를 주제로 탐구를 했어요. 근데 알 수도 있겠지만 경사하강법이라 하면 진짜 정말 꽤 보편화된 주제인데 해당 네. 키워드가 세특에 들어가는 게 쪼끔 피하고 싶었다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사실 저도 인공지능과 수학과 관련해서 조금 더 참신한 주제를 선정해 보고 싶었는데 음. 저의 자료 탐색 능력의 한계인지 그런 음. 걸 많이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사과목법을 선택을 했고 음. 이면서도 제가 조금 잘 확실하게 이해한 게 맞는지 그런 부분이 좀 잘 약간 예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경사하강법 요거 마지막까지 공부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도 뭐 네. 보편화된 주제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와 있으면 뭐 나도 있으면 좋은 거니까 있는 건 괜찮은 것 같고 다음으로 확률과 통계 세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요것도 베이즈 정리 같은 경우에도
뭐 마지막까지 공부를 하긴 했던 것 같지만 빅데이터나 AI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생활기록부에 요거 또한 경사 하강법만큼이나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특히 확통에서. 네. 그러면 나만이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좀 노력했던 부분이라거나 요런 것도 있을까요? 이게 차별점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인공지능 기초에서 배웠던 그 머신러닝 모델 만들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스팸 메일 분류 모델을 직접 만들어 봤어요. 이게 근데 이 스팸 메일 분류 모델에 사용되는 학습 방식이 나이브 베이지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학통에서 나오는 베이지 정리를 응용한 알고리즘이거든요. 음. 그리고 또 나이브 베이즈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분류 모델의 예시 중 하나가 스팸 메일 분류기 때문에 네. 이거를 직접 만들어 보려고 인터넷에서 데이터셋을 수집하고 그거를 또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노력들을 하긴 했는데 저는 이게 제가 그 수학 확통에 나오는 개념을 직접 어딘가에 써먹고 이런 데에 있어서 직접 그걸 가지고서 무언가를 만들고 이런 실제적인 활동을 했다라는 데서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데 나이브 베이즈로 팬의 분류기를 많이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베이즈 정리에서 나아가서 나이브 베이즈 분류 알고리즘을 탐구를 했고 더 나아가 그 스팸 메일 분류 모델 만들기를 실제로 구현해 봤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그러면 개인 세특으로 넘어갈 건데요. 학교 자율과정 요거는 강연이에요, 요것도? 아니요. 이거는 아니에요. 네, 직접 자율 주제 탐구예요. 그러면 약물 방출 실험과 머신러닝 시뮬레이션을 통한 타이레놀 약효 발현 시간 예측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가 혹시 뭐예요? 이것도 제가 맨 앞에 나왔던 알긴산 비드의 정확률 예측과 약간 맥락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네. 제가 배운 머신러닝 모델을 실제 이런 실험 문제 해결에 활용해 보고자 그거와 연계해 보고자 계획했던 실험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로가 컴퓨터 공학과 인공지능 쪽이지만 다른 어떤 친구는 생명과학 쪽이고 약학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 친구와 같이 실험부터 머신러닝 모델 예측 프로그램 만들기까지를 계획을 했습니다. 팀원들은 관심 있는 주제를 통합하기 위해서 네.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융합해서 주제를 단순 실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그다음 활동으로 요 프로그램을 할 때 화학2에서 배운 완충 용액 개념을 좀 위인의 환경과 주도적으로 연결하려고 했던 내용이 있는데 좀 어떤 점이 그렇게 비추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실험을 어떤 계획하는 과정에서 보고서에 작성했던 내용을 가지고서 이렇게 써 주신 것 같아요. 그 실험 계획하는 과정에서 화학2 지식을 활용한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개념들을 같이 써 주신 것 같아요. 그 보고서 쓸 때 이론적 고찰 그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네. 약간 그런 거. 아 이론적 배경 거기서?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한 활동에 비교했을 때 요런 세특들이 좀 만족스럽게 쓰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잘 쓰인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한 만큼도 잘 쓰인 것 같고 그러면 다음으로 진로 선택 과목 세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과제 탐구 세특을 살펴볼 텐데 그다음에 일단 행렬식이나 행렬을 처음 접하고 나서 수학 과제 탐구에서 요거에 대해서 확장을 좀 했어요. 요거는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로 탐구를 확장한 걸까요? 이런 탐구 활동 전반에 있어서 서로 다른 과목에서 하는 탐구 활동을 좀 이렇게도 연결하고 이렇게 확장하고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했다는 거를 조금 보셨을 텐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학 자체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제가 저번에 접했던 그 행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자 조사를 했습니다. 행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탐구하는 게 좀 뭐 진로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부분일까요? 네, 그렇죠. 행렬이란 게 사실 교육 과정엔 없는데 공학, 수학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네. 네, 회전 행렬의 원리와 근본적인 쓸모에 대해서도 배우고 행렬식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활동이었고 그다음에 페르미 추정 프로젝트에서 전국에서 하루 평균 스마트폰 충전에 사용되는 전력의 양을 주제로 설정을 했는데 요런 주제 탐구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을 수 있었어요? 페르미 추정이라는 것 자체는 수업 시간에 배웠고 네. 주제는 저희가 정한 건데요. 이것은 그냥 친구와 어떻게 하면 페르미 추정
로만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라고 음. 생각하다 보니까 나온 것 같습니다. 페르미 추정을 활용해야 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역으로 좀 네. 됐군요. 네. 그러면 요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한 부분도 있고 논리적으로 이 정확한 수치를 측정할 수는 없으니까 논리적으로 어떤 가정들을 세우는 점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공지능 수학 습득을 살펴볼 텐데요. 인공지능 기초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는데 인공지능 수학 역시도 요게 이수를 한 게 좀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나요? 인공지능 수학도 도움이 많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과목이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수학에 조금 더 초점이 가 있는 과목이었고 음. 3 학년 때 듣다 보니까 바쁜 일정 속에서 듣느라 좀 힘들었던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공적인 지능 수학보다는 기초가? 인공지능 기초가 네 좀 더 도움이 많이 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교과 과정을 열심히 밟고 뭐 추가적으로 탐구도 하면서 의미를 찾았던 걸까요? 추가적으로 탐구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개인적으로? 네 여기 인공지능 수학 내용도 인공지능 기초랑 되게 많이 겹치기 때문에 다 보면은 그동안 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음. 그러면 인공지능 수학 과목에서 뭐 크게 별도로 프로젝트를 하나 수행했다거나 그런 거는 따로 없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공지능 기초를 이수를 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 수학까지 굳이 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다음으로 심화 영어에 대해서 채택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3 학년 활동이고 3 학년 1 학기 활동인데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관련 내용은 좀 보이지는 않아요. 요거는 의도적인 것이었나요? 네. 그냥 이 심화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까지 어떤 탐구에 노력을 쏟을 여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바빠 가지고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사실 고전과 윤리도 거의 인공지능이랑 엮기는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AI나 기술 윤리 요런 것도 중요하게 키워드로 가져갔던 것 같은데 고전과 윤리에서 인공지능 윤리, 기술 윤리 요런 걸 다룰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 그것도 그렇죠.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또 다루기도 했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비교과기도 하고 고전과 윤리까지 신경 쓰기엔 너무 바빴다. 요렇게 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물리학 2 세특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로 포물선 운동 시뮬레이션을 구현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과정이 막 구체적으로 담기진 않았어요. 이제 한계를 분석했다, 뭐 오류를 수정했다 요런 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현했다는 과정이 담기진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는 않았어요? 조금 아쉽죠. 사실 제가 보고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는데 음. 선생님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안 적어 주신 이유가 아마 뒤에 분량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기엔 만약 선생님께 뒤에 분량을 좀 줄이고 제가 보고서에 적은 내용을 조금 더 적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조금 더 얘기를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는 좀 말하기가 애매했어요? 네. 그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네. 뒤에보다는 쪼끔 더 뭐 시뮬레이션 쪽이 더 들어갔으면 좋았겠다. 네. 제가 그래도 꽤 공을 들인 프로젝트라서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내가 엄청 열심히 한 활동인데도 선생님이 어떻게 써 주시냐 아니면 다른 활동을 얼마나 더 담냐에 따라서 채택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최대한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과 좀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선생님과 대화를 해서 선생님도 제가 어떤 학생인지 아셔야 '이런 부분을 더 써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채택을 직접 보여주시는 선생님이라면 또 더더욱 보면서 이런 부분 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포물선 운동 시뮬레이션을 구현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물리학 계산기 연장선이었다든가. 평소에 어떤 포물선 운동 어쨌든 이런 물리학 시뮬레이션 자체가 게임에서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관심 가지는 그런 게임 엔진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게임, 인공지능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네. 그 연장선인 걸로. 그다음에는 화학 2 세특으로 넘어올 건데요. 대기 오염 화학 물질과 호흡기 질환 발병률 간의 상관관계라는 주제를 혹시 어떻게 잡게 됐을까요?
또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초에서 배운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려고 만든 프로젝트고요. 음. 원래는 대기오염 화학 물질의 방출량 자료를 찾고 또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 호흡기 질환 발병률 자료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상관관계를 찾고 또 예측 프로그램까지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저의 실력 한계상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고요. 음.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진짜 인공지능 기초에서 배웠던 어떤 그 템플릿 같은 네. 거 엄청 많이 네. 적용을 했군요. 네. 완전 효자네요. 그게. 네. 진짜, 진짜 완전 좋습니다. 그다음에 과학 과제 연구에서도 카페인 섭취량과 수면 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했는데 요것도 고런 맥락인가요? 아 요거는 온라인 설문지를 제작해서 개인 사례를 수집을 했네요. 네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서는 인터넷에 있는 자료 데이터셋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학교 학생들에게 직접 설문을 돌려서 수집을 음. 하고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네 밑에 나오듯이 여러 가지 실패 요인들로 잘 되지 않았고 네 그래서 실패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데이터 처리나 요런 거에 어려움이 좀 있었을까요? 일단 데이터 수가 좀 부족했고 음. 그리고 또 그 설문지로 어떤 문항, 어떤 변수들을 수집하냐에 있어서 제가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도 이제 개인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좀 있겠군요. 네. 그다음에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인공지능의 실현에 대해 탐구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앞의 탐구보다는 쪼끔 공을 덜 들인 활동일까요? 네. 이것도 그냥 수행평가 일환으로 조사한 내용. 그렇군요. 그러면 요 파트를 통해서는 뭐 대학 측에 어떤 측면을 어필할 수 있었을까요? 뭐 "인공지능에 대해 다채롭게 생각했던 학생이다." 등등. 이 부분도 그렇게 크게 뭔가 생각은 별로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앞에 탐구를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좋았을까요? 네. 애초에 생기부라는 게 내용이 무작정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그 내용 하나하나의 퀄리티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수행평가를 진행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 제가 좀 공을 들이지 않은 내용들이 또 들어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면 혜택을 말해 준 것처럼 보여주시는 선생님이면 제일 좋으시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뭐 친하게 지내든 뭐 질문을 드리든 해 가지고 좀 내가 원하는 방향성대로 쓸 수 있게 하면 좋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스포츠 생활로 넘어와서 스포츠와 물리학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호기심이 생겨서 뭐 탐구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책을 읽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요? 기억이 구체적으로는 안 나는데 스포츠에서 어떤 스포츠의 원리를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읽은 거라기보다는 그것도 수행평가의 일환으로. 그럼 요런 스포츠 생활이나 뭐 은미체 같은 예체능 과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런 과목에서도 관심 분야나 진로 분야를 엮으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있으면 좋긴 한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꼭 그런 것까지 연계를 한다고 해서 '아 얘는 정말 이 정도로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실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억지로 엮는 느낌도 날 것 같아서 저는 음. 일부러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아요. 네. 알겠고. 그 과목 자체를 열심히 하려는 그런 노력이 드러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것도 중요하죠.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공학 일반 세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동아리 홍보 모집 통합 앱을 기획을 했는데 요거는 어떤 아이디어로 좀 기획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1-2 학년 동안 동아리에 직접 가입해 보기도 하고 또 모집해 보기도 하면서 느꼈던 그 모집 시스템의 불편함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음. 불편함을 해결하려면은 '이런 앱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계획하게 됐습니다. 2 학년 때 신입생들 뽑으면서 느꼈던 불편함이에요? 네. 제가 직접 지원하면서도 불편함을 좀 느끼기도 했고 어떤 불편함이었고 좀 어떤 식으로 쪼끔 덜었어요, 불편함을? 일단은 동아리가 면접을 보고 들어가야 하는 형식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얘기하자면 조금 복잡한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 동아리 모집 시스템이 수강 신청처럼 별로 체계적이지가 않다라는 아. 그래서 네 그런 것을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하는 그런 앱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앱으로 구현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 성현
창체 시간에 들어간 건데 막바지에 이제 약간 급하게 AI를 사용해서 기능이 완벽하진 않았고 손댈 게 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좀 끝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입시 끝나고 뭐 완성해 보거나 하진 않았어요? 음.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그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는 AI를 사용하느라 좀 문제점이 많은데 직접 어쨌든 요즘 코딩을 안 배운 사람들도 코딩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서 많이 홍보를 하는데 네. 그런 바이브 코딩의 문제점도 많고 결국에는 뭐 그런 것도 가능은 하지만 개발자로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히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아 이게 3 학년 진로 활동이랑 연결이 또 되는군요. 네. 그럼 공학 일반에 요 동아리 홍보 모집 앱 말고 그다음에 보행 로봇과 운송 수단을 설계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요거는 혹시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해진 과제를 수행하는 식의 프로젝트이긴 했는데 그 정해진 로봇이나 자동차 운송 로봇을 만들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그 로봇을 시행착오를 분석하고 로봇을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 위주로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협업 과정에서 뭐 네. 시행착오를 수정하고 고런 쪽이 메인으로 들어갔군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일본 문화 세특으로 넘어와서요. 이제 AI를 접목할 수 있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뭐 교육 및 복지 중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특별히 노인 돌봄 로봇에 집중한 이유가 있어요? 일본의 그냥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 조사하다 보니까 우연히 노인 돌봄 로봇이라는 기술이 있다는 걸 접하게 됐고요. 그게 관심이 있어서 좀 찾아보다가 노인 돌봄 로봇의 기술적 한계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게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지만 또 제가 진로로 삼고 있는 인공지능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고찰로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로봇을 찾아보다가 노인 돌봄 로봇이라는 실제 사례를 알게 돼서 요거를 선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양면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한계와 비용도 지적을 했고. 네. 그리고 제 진로도 로봇보다는 인공지능 쪽이니까 제가 인공지능 진로를 갖고 있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분석까지 좀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의 세특을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이제 총체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뭐 수업 내용이나 뭐 배운 교과 지식에서 '이거는 진짜 탁월하게 내가 좀 발전시킨 것 같다.' 하는 세특 활동이나 주제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공지능 머신러닝 모델과 연계한 그런 많은 프로젝트들이 좀 저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강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으로. 네. 전반적으로 말을 하면서 느꼈지만 진짜 교과 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탐구 주제를 연결하려고 많이 했잖아요. 이제 요거를 이제 후배들이나 다른 고등학생들한테 요걸 팁이라고 전수해 주면 될까요? 네. 일단 제가 팁으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대학교 수준의 엄청 어려운 그런 주제를 내가 단순 대학 전공 서적을 단순 흥미를 찾아볼 정도로 좋아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 생기부를 쓰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듣는 것보다는 내가 학교 교과에서 배운 내용에 충실해서 좀 창의적인 주제를 많이 찾았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로와 엮는 거에 있어서는 진로와 엮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런 게 쉽지 않은 과목에서는 그 과목 자체의 역량 과목 자체에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잘하는지 그런 역량을 보여준 것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학년을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질문을 할 부분이 첫 번째로 행특 같은 경우에는 맨 뒤에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대학 측에서 요거는 안 볼 거다, 눈여겨보진 않을 거다 하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행동 특성 이런 거는 제가 어떻게 탐구를 직접 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제가 평소에 선생님과 상담이라든지 수업을 들으면서 에서 보여드리는 어떤 자세 그런 평소에 쉽게 말하면 선생님께 쌓은 이미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얼마나 잘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미지 관리가 어떻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인성적 영역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2 학년까지
생특을 봤을 때 생특에서 강점이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아쉬운 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큰 아쉬움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음. 하나하나 뜯어보면 아쉬운 것들도 있지만 제가 저의 체력 그리고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정도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는 아쉬움 없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 학년 행tek 보면 그 게임 관련 프로그래머를 진로로 설정했다는 내용이 1 학년 때부터 있잖아요. 혹시 요거는 계기가 있어요? 그건 정말 제가 진짜로 게임 개발자가 되는 것이 솔직하게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네. 근데 음. 아무래도 대학교에 있어서는 또 아니면 쪼끔 더 넓게 보기 위해서는 그냥 '프로그래머가 진로다.'라고 하는 쪽이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했어요. 아 좀 더 폭넓게 가져가고 싶어서. 네. 아 실제로는 지금도 게임 관련 프로그래밍 쪽이 좀 관심이 있어요? 네. 그쪽을 좋아하죠. 수시 원서 접수 전략을 이제 좀 마지막으로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스스로 3 년간 쌓아온 생활 기록부를 한마디 또는 뭐 키워드로 정리한다면 좀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요? 교과 내용에 충실한 융합 탐구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음. 있을 것 같네요. 실제로 맞아요. 저랑 얘기하면서도 그런 게 많이 느껴졌고 이제 교과를 중심으로 간 게 많이 느껴지는 생활 기록부였습니다. 그러면 생활 기록부에 어떤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되는. 일단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머신러닝 모델들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고요. 결국 입학사정관분들이 평가하고 싶은 거는 얘가 얼마나 많고 깊은 지식 막 대학 수준의 엄청 어려운 지식을 갖고 있냐가 아니라 얘가 얼마나 지식을 잘 다루냐. 그래서 대학 와서도 얼마나 지식을 잘 다룰 것이냐 이거를 평가하고 싶은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저의 수준 안에서 고등학교 수준 안에서 제가 지식을 얼마나 잘 융합하고 다루는지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게 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강점을 가진 생기부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원서를 썼잖아요. 이제 네. 6개 플러스 5개 이렇게 썼는데 총 11개 쓴 거 맞죠? 네. 네. 그렇게 썼는데 이제 수시 원서를 정할 때 좀 어떤 식으로 카드를 썼어요? 일단은 제가 당연히 좋아하는 컴공 또는 인공지능으로 음. 전부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컨설팅을 받으면서 "학과를 쪼끔 더 낮은 학과를 쓰면 학교를 더 높여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학과를 낮춰서 지원하는 대신 들어가서 복수 전공을 해라." 이런 조언을 많이 들었는데 네. 저도 그거를 많이 고려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학교 가 얼마나 높냐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제가 정말 컴퓨터랑 인공지능 공부하는 거를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복수 전공이 그런 학업 과정에 있어서 조금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더 아껴 쓰더라도 그냥 '컴공 인공지능을 다 쓰자.' 이런 마인드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지금 재학할 학교만 딱 붙었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래서 각 원서를 뭐 결론적인 관점이지만 좀 어떻게 구상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디긴 상향이고 여기는 하향이고 뭐 여기는 면접을 믿고 지원을 했고 등등. 네. 일단 과기원은 뭐 망설임 없이 다 지원했고요. 음. 중앙대, 경희대는 안정으로 생각을 했고 음. 서성아는 일반고에서 잘 안 붙여준다고 해서 기대하진 않았고요. 네. 고려대는 더더욱 기대하진 않았는데 고려대만 딱 네 와. 그래서 제가 기대한 쪽은 중앙대, 경희대랑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셋 중 하나. 음. 제가 서성아까지 만약 붙었다 하면은 저는 과기원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고려대가 붙어 버려서 그리고 또 과기원도 안 붙기도 했고 근데 아마 최저를 맞췄죠. 네 최저는 다 맞췄어요. 4, 8 네. 까지. 네. 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과기원이 안 빠진 게 좀 네. 최저 터덜이 많아 가지고 과기원하고 아 방이 안 돌더라고요. 네. 네 고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1 순위에 붙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 카이스트가 1 순위일 수도 있겠구나. 아무튼 높은 순위에 있는 대학을 붙었으니 결론적으로 해피엔딩인 걸로 이제 해피엔딩과 함께 이제 인터뷰도 마무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뭐 응원의 메시지라도 부탁해도 될까요? 응원의 메시지요? 네. 고등학교 공부하는 것도 나중에는 다 그런 하나의 추억으로 남을 거야.
이런 말 해 주고 싶어요. 네. 아 실제로도 좀 슬럼프 넘기고 합격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친구들이랑 고등학교 공부했던 경험이 힘들어도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음.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아 음. 네 재밌던 추억이었 그 과정을 즐기면서 했으니까 네. 인터뷰를 이제 마무리를 해 봐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